자, 어떻게 생각하는가경 마침하니까 103명이고 우리가 37 보리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37가지 보리분법을 체계화시키고 가리키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갑자기 체계화된 가르침이 탁 나오니까 그 체계화된 가르침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내지는 해석도 분분해질 수가 있겠죠. 오늘날처럼 이 서적이 있어가지고 정보를 유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떻게 가르치고 그것이 널리 퍼지길 바라고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승가는 사방승가란 말이야. 사방승가라는 이야기는 어, 요즘처럼이면 뭐 지금 우리 유튜브 하면은 이 이야기가 그대로 들을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전달되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 기억에 의존해야 되니까 이게 체계화시킨 내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체계화의 문구도 달라지는 그런 것이 예상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의 서로 이제 그것에 이 보리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내용도 틀리고 그 다음에 그 보리분법의 각 법에 맞는 문은 그것도 다르게 되는 그런데 서로 하는 말도 다르고 안에 내용도 다른 그걸 가지고 서로 논쟁을 해. 어떻게 나는 그렇게 들었다 안 들었다 내게 맞다 니게 옳다 이런 식으로 막 논쟁이 되죠.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들은 것이 그것이 맞는가 다시 한번 세밀히 살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38쪽 여섯 번째 이 보리분법에 대해 만일 그대들이 이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안에 내용은 서로 각기 해석이 달라. 근데 표현은 일치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체계화된 내용들이 표현이 쭉 전달돼서 그것은 뭐냐면 고정됐어. 근데 그것을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를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받아들인 여러분들은요 마음속으로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이 든다면은 그대들은 그들 중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존자는 이런 이유로 뜻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하죠, 그죠? 뜻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입장 차이기 때문에 첫째 입장 차이가 있죠. 입장 차이가 있고 두 번째 입장 차이에서는 입장에 따라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표현에 대한 깊이나 넓이에 대해서 천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널리 깊이 천착한 사람이 있겠지. 그 표현에 대해서. 근데 한 사람은 그것을 그냥 표현에 대한 말 구절만 딱 생각해서 그것이 좀 얕은 수준의 이해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화를 하면은 얕은 수준의 사람들이 심오합니다.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안 그러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고 자꾸만 부정해 됩니다. 특히나 종교의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지. 좀 전에 우리가 연부로 관세음보살 했잖아요. 우리 지금 초기 경전 있잖아. 이게 테라와다 불교에서 보면 놀랍니다. 왜냐면은 아니 니까야 읽고 있는데 무슨 관세음보살이요? 관세음보살 마하야나 아이디어시. 대성의 생각이지. 근데 우리 지금 관세음보살 하다가 덮어가지고 초기 불전 했잖아요. 근데 실은 왜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내가 하고 초기 불전을 읽는 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냐면은 테라와다에서 생각하는 관세음보살은 그 사람 생각하는 것은 화신. 어제 우리 노래 부를 때 화신이시하는 그런 소위 이야기한 종교적 그 뭐냐면은 초월적 내지는 권화가 있는 그러한 존재의 관세음보살이에요. 근데 내가 연구를 하는 관세음보살은요.
내가 세상 소리를 관, 통찰하는 보살이라고 하면은 초기 불교의 뜻에 어긋날까, 부합할까? 그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소리를 통찰하는 것이 초기 불교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보살이 되겠다. 즉, 보살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부처님 이전의 수행자들을 보살이라고 이야기하거든. 보살이 되겠다는 다짐은 초기 불교 입장에서도 마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관세음보살을 하냐면 그 글자 그대로 세상 소리를 통찰하는 그런 뭐냐면 보살이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불하고 난 다음에 정근하고 난 다음에 불전 읽어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아무 문제도 없이. 그런데 그냥 겉으로 보면요, 야, 저 사람은 대승적 생각으로 초기 불전을 읽구나. 아, 대승적 생각으로 읽어도 돼요. 어차피 전승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아까 넓게 깊이라는 천착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도 타당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전문 불교 언어로 이야기하면 법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은 하는 이야기로 쓴단 말이야. 그래서 뭐 법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읽는 것이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조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관세음보살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예. 그래서 어떻게 서가모니불이라고도 정근하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도 가니까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서가모니불 하잖아. 왜냐면은 서가모니불이라고 바로 사카모니 부다라고 이제 석가족의 성자라고 하는 뭐냐면은 그 명칭이 있습니다만은 주로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 보통 뭐냐면 불전에는 고타마 붓다지. 고타마 붓다. 안 가면 바가바트, 뭐냐면 세조니시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붓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서가모니 불이라 했든 붓다라 했든 고타마 붓다라고 했든 바가바트라고 했든 그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부처님을 뭐냐면 말씀 그렇게 칭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이 교조적으로 보면은 불편해진다고. 이것도 불편해지고 저것도 불편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전통에 의해서 불편해지고 율법에 의해서 불편해지고 그다음에 어떤 교조적 내 생각, 집착에 의해서 불편해지고 하는 것이 있다면은 표현은 일치하지만은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뜻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존자들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서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이해하고 있는 불교에 대해서. 그런 후에 반대편 비구들 중에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합니다. 존자는 이런 이유로 뜻에 대해서는 다르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일치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존자들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쪽 이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잘못 파악한 것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해야 하고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잘못 파악했다는 것은 오해가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오해가 생길 수가 있죠. 충분히. 그렇지만은 그 오해를 나의 입장에서 이 경을 읽어야 될까? 아니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도에 따라 읽어야 될까? 부처님께서 설하신 의도에 따라 읽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의도에 머무르지 말고 깊이 천착하고 널리 적용하면서 그렇게 읽어야 경을 읽는 바른 자세가 되겠지요. 그래서 잘못 파악한 것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하고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하면서 법과 유를 설해야 한다. 7번. 이 보리분법에 대해 만일 그대들이 이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현에 대해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대들은 그들 중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뜻에 대해서는 일치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표현, 말이 기억이 안 나서 다른 말을 쓸 수도
있는 거지. 우리가 같은 은사지만은 다른 말 쓸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언어 중에서 어, 영어로 쓰면 좀 고상하게 보이고 한국말로 쓰면은 좀 표현이 덜 된 듯한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근데 표현은 다르죠, 그죠? 근데 뜻은요, 같죠. 뜻은 같지. 그러니까 뭐 패션이라고 하면은 패션이라면은 뭔가 좀 그래도 시대에 맞는 것 같고 옷차림새 하면은 뭔가 좀 이게 옷을 덜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 말을 조금 우습게 보는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외국 이야기하면 좀 고상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도 이게 언어가 정교하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다른 언어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걸 이게 37가지 밖에 안 되지만은 옛날 사람들 얼마나 헷갈렸겠냐고. 지금 여러분도 앉아서 37가지 다 외우라면은 같이 하면 같이 하지만은 혼자 술술 해라면 잘 안 되거든. 그 왜 안 되느냐니까. 여러분들은 업이 예, 그냥 불자들이고 나는 업이 요걸 외워서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둘둘둘둘 해도 나는 왜 안 되지? 안 되면 여러분 되면 안 되지. 그럼 할게.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예,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내용은 일치할 수가 있지. 그런데 어떻게 표현이 다르다고 막 나무랄 일도 아니잖아요. 막 나무랄 일도 아니잖아. 아니 주리반특 뭐냐면 우리 부처님 제자 중에서 모자라다는 사람이 인지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리반특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상수멸이라는 말을 몰라도 예? 열반을 징득하지 않은 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열반은 상수멸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징득합니다. 징득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아니 어떻게 상수멸도 모르고 불교를 할 수가 있어?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착하죠. 착하죠. 착한 사람이 있어요. 착한 사람인데 우리가 지식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게 되면 뭐 해야 돼요? 예의가 발라져. 착한 거하고 예의 바른 거는요. 내용 같아요. 드러나는 표현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착한 사람은 뭔 일에도 봐줄만 합니다. 예의 바른 사람은요. 다 봐줄 만한 일만 합니다. 다 어떻게? 기본은 베이스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다. 근데 우리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안 쓰고 자기 중심적이라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착할까요? 모질까요? 모집니다. 모질다는 얘기는 지 이익에서는 양보를 안 하거든. 양보를 안 하거든. 그래서 모질다라는 말에는 아주 양보 안 하고 지만 챙긴다고 해서 모질다고 했지만 모질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 많은 것은 모자란 거야. 남들이 생기고 신경 쓰고 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표현은 다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않습니다. 그러니 존자들은 논의. 표현이라는 것은 사소한 겁니다. 이것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시험 치면서 단어 시험 치는 게 제일 어떻게 시험 수준이 하칠이야. 어릴 때는 단어 시험 참 많이 치잖아. 근데 그냥 참 하칠이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사람이 내용을 알아야 되지. 근데 우리가 주로 학교에서 배운 거는 주로 어떻게 낱말 시험이고 단어 시험이고 개념 시험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 거죠.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그 지식을 가르쳤으면 그 지식이 자기가 일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우리나라는 시험 때문에 다 망치. 이게 뭐 모든 게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사람이 좀 적당히 있으면 시험도 안 치고 이렇게 저렇게 등용하고 이렇게 할 건데 참 일자리는 한정적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가려낼 수 있는 또 어떻게 소위 이야기하는 계량적 방법이 시험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별 시험은 다 치지. 저는 시험 하도 많이 떨어져서 운전면허 시험 이후에는 시험을 내가 절대 안 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껏 내가 시험을 안 치고
삽니다만은 근데도 매번 어떻게 매 순간 대스스로가 시험 치고 있습니다. 시험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답 시험은 안 치는 거지. 그냥 그걸 모자란 것도 아닌데 마치 그거 하나 더 풀면요. 자기가 다른 이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으로 착각한다고. 그거 곤란하지. 그러면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 잘하면 모든 게 다 용서된다. 공부 못하면요. 잘하는 것도 뭘 시간 내가지고 그거랑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억압을 받는데 이게 좀 빨리 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 그래서 뭐 보면은 대학 가서도 요즘은요 애들 최근 수능 봐가 자유로운 몸이 됐는데 대학 가면 시험 장난 아닙니다. 나는 아마 졸업 못할 거야. 요즘 대학생들 보면은 과제 내주면은 자기 개인한테 과제는 뭐 쉽지 않은데 팀별 과제가 있다며. 그래 팀도 잘 만나야 되고. 이게 선생님들 못했어요. 진짜 선생님들 못했어. 저거 그래 공부 안 했거든. 근데 애들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무슨 뭐야 획기적인 어떤 학습적 증진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마치 그냥 뭐 팀, 팀으로 해가지고 이제 과제를 주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출석 뭐 옛날에 우리가 참 대리 출석하고 얼마나 낭만도 있었어요, 그죠? 요즘은요 그냥 모든 게 다 점수로 안 산다기 때문에 이 디지털화도 문제지만은 애들이 장거 대학생활도 괴롭게 하고 어?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 막 토익을 봐야 되니 뭐 우리 때는 토플 하나 나는 토플 본 적도 없는데 학교 브랜카드 걸린 것만 내가 토플 이런 버케블리 책을 봤다 단어 때문에. 그렇지만은 뭐 볼 일도 없는데 뭐 토익이 몇 점이야 그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막 입사 시험을 치야 되고 입사 시험 치가지고 실컷 들어가면 뭐합니까 복사입니다. 예. 뭐 단순한 일을래요. 그 많은 공부를 해놓고 들어가면은 그럴 것 같으면은 신앙 좀 이렇게 관문들끼리 힘들게 만들어 놓느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 뭐요? 사회 참여의 기회가 지금 많이 없어진 게 문제겠지.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어떻게든 좀 늘려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투표하다 보니까 노인들한테 표가 많다니까 노인들은 자꾸만 예? 노인을 위한 예산은 많은데 젊은이들을 위한 예산들이 별로 없는 게 특히나 30대가 이게 직장 간 애들은 괜찮은데 못 간 애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직업 교육시키고 막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게 또 사실이고 뭐 그게 뭐 한쪽만 문제겠습니까? 양쪽도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사회 참여가 잘 안 되지. 이거 앞에 계신 분들은 다 어떻게 성인 되고 다 자연스럽게 사회 참여가 되고 가정을 꾸렸잖아요. 근데 요즘 그게 안 되는 우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소속감이 좀 불분명해지고 해서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죠. 어떻게 보면은 기성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지 집값 높일 생각만 하고 곤란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후에 반대편 비구들에게 말 중에서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존자는 이런 이유로 뜻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표현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알아야 됩니다. 표현은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존자들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해야 하고 잘못 파악한 것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해야 된다.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하고 잘못 파악한 것은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하면서 법과 유를 설해야 한다. 8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보다 다 월급이 공직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보면 계급이 높아질수록 월급은 되려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어떻게 해요?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그걸 봉직을 하지. 봉직을 하지. 그래서 계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데 이거 뭐 월급도 높아지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어떻게 여러 가지 비용도 높아지고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하잖아. 우리나라처럼 교통 발달한 나라에서 뭔 차를 줍니까?
지하철 타고 다니면 되지. 저 어디고 그 북유럽 가면은 관료들 다 차 없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또 서울 살고 서울에서 그냥 출퇴근하는데 뭐 차를 주고 그러냐고. 차는 이렇게 공무 수행 입장에서 해야지. 이게 무슨 차가 저거들 계급의 상징이야. 군대 가면은 1호차 있듯이 고위공직자들도 차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차들 타고 다니고 하는데 아니 뭐 고위공직자가 지하철 타고 다녀야 지하철 정책에 대해서 낼 거다 이거. 뭘 해야 뭐에 대해서 낼 거다 이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 체계나 갈아타는 거 환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데 그 사람들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런 예산 빼가지고 좀 하이직들 이제 젊은 사람들도 채용하고 그렇게 하고 하면은 좋고 한데 그냥 고위직 올라갔다가 자기들끼리 또 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피아 붙잖아. 마피아처럼 피아 붙어가지고 뭐 모피아니 뭔 피아니 뭔 피아니 다 붙는데 그래서 정전 퇴직하면 뭐야? 요즘 여러분 잘 아시지? 전관예우 해가지고 오만 데다 들어가가지고 예? 그놈은 그냥 대학에는 명예교수 자리들 없애야 되고 어, 어. 그 명예교수 해가지고 그것도 다 비용 받거든요. 명예교수 하려면 봉사해야 됩니다. 강의는 들이대 지금까지 65세까지 월급 잘 받았으면은 자기 후학들을 위해서 자기 이때까지 공부한 거 그냥 이야기하면서 기여하는 건 좋지만은 그 비용은 저 이제 갓 학위 받은 사람들한테 내놔야지. 예,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지. 그러니까 니는 내놓나 이러는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안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세상의 미덕, 또 세상이 그러면 덕스러워진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이 모질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남은 알 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어리석은 세상이 자꾸 돼. 우리가 훨씬 옛날보다 재화도 많고 뭐도 많아졌지만은 왜 그렇게 우리나라 자살률들은 안 떨어지나? 그랬을 때는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만큼 역시나 있다. 이게 과거에는요 다 어떻게 힘들게 살아서 힘든 거 옆에 보면은 견딜만 했다니까. 근데 지금은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만 그렇거든. 나만 낙오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루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낙오라면 이게 뭔가 루저라 그러면은 뭐 탁 알아듣고 하는 이 영어 못된 영어 습성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그냥 신세 한탄하고 뭐 세월 한탄하고 뭐 세상 원망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심리적 병리 현상들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들도 문제고 그래서 참 잘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8번 이 법에 대해 만일 그들이 이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일치한다. 예. 근데 여기에서는 결국 문제는 천착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 더 깊이 헤아렸느냐, 널리 적용해서 그것을 자기화 했느냐, 내 삶에 그것을 적용시켰느냐, 그거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든다면 그대들은 그대들 중 말귀를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일치합니다. 존자들은 이런 이유로 뜻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일치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존자들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게 천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쟁해. 소위 우리가 요즘 자기들 안에서 도트하고 착각하는 인간들이 보면은 워낙 여기에 있었어. 요만큼 어떻게 공부하다 보니 요만큼 생각이 트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한 소식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있다고 자기는 생각 못하는 거지. 상대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이만큼 해서 도트다고 이야기하면 도트인 거요? 인지하는 거야. 인지하는 거야. 요만큼 있으면요. 아직 덜 아는 거지. 근데 막 자기는 도떴다고 주장을 해. 도떴다고. 근데 여기 입장에서 보면요. 참 황당무계합니다. 황당무계. 황당무계한데도 이 사람한테 황당무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사라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내가 이야기한 본성 참나 있다고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공 상태가 되면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진공 상태가 되면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진공 상태가 돼도 그 안에 양자요동이 있습니다. 양자요동. 그 양자요동 요동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리도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움직임이 그 양자요동. 양자요동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냥 순간순간에 물질, 반물질이 왔다 갔다 해서 규정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그걸 과거에는 정상 우주, 항상 고정되어 항상하는 우주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뭐냐면은 생각이 있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 관측이나 내지는 증명에 의해서 다 깨졌다고. 소위 이야기해서 정상 우주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 가능하잖아. 안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 하더라도 우주라는 공간의 그릇은요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정상 우주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을 한정적이고 그래서 이 안에 폭발 이야기를 하고 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 배격되고 잘못된 뭐냐면은 입장이었다고 지금 다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이 본 마음이라는 것도 이거는 관측해서 알 수 있지만 마음이 본성이고 참나고 하는 것들이 내지는 맑고 깨끗하고 자기들이 암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마음은요 몸을 떠나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냥 몸하고 작동되는 하나의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임시적으로 분리해서 했을 때 몸, 마음 나누는 거지. 참 우리나라 언어 표현이 좋아요. 몸 하잖아. 몸하고 마음은요 마음이지. 몸은 미음의 오의 미음입니다. 마음은요 미음의 아의 미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몸 다 미음 밑에다가 자음을 모음을 썼어요. 모음을. 몸이든 마음이든 다 시초인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마음해서 몸과 마음을 차별 두지 않은 언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위 해서 마인드니 내지는 우리가 몸 하는 뭐 피지컬이든 뭐가 됐든 간에 영어하고 언어 표현이 다르죠. 그러니까 참 이 한글은 생각을 많이 한 글도 우리말 순수 우리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마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작용에 의해서 마음도 작용을 하고 있고 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생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색수상 행식을 어떻게 분리를 합니까? 색수상 행식은 우리 공부하기 좋게 임시적으로 그렇게 분석한 것이죠.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무슨 참냐. 그럼 여러분 깨에서 뽑은 기름만 진짜고 그 깨는 가짜야 그러면? 그놈한테 뽑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참기름이잖아. 참기름은 그냥 깨에서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참난이 본성이라는 것도 어떻게 우리 삶에서 그렇게 영역적으로 상상해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어줍지 않게 움직이지 않는 그 뒤에 부동의 마음, 부동심이 있다라고 정상 우주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여기서 올라간 거지. 그것만 해도 어디야? 어디야? 근데 알고 보면은 이게 정상 우주처럼 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생각 그런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마음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나 이야기를 해. 공부도 해보면 마음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따지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요 갑론을박이 아니라 이게 끝없는 어떻게 논쟁거리예요. 그게 아니라 마음 쓰는 것은 논쟁거리는 되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논쟁거리는 되지만은 항상 요 뒤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걸 써보면은 뭐가 생겨?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
그런데 본 마음이니 아니, 그게 진짜니 가짜니 그런 것은 네가 증명해낼 수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쟁거리는 지혜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지혜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주장주의와 그것이 상대에 대한 비난 그런 것만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논쟁할 거를 논쟁해라는 얘기. 논쟁할 거를 덕도 안 되는 것을 논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맨날 저것끼리는 본 마음 따지사고 공부도 해야지 딱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허투루 있는 거예요. 그 어제 버핏 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또 갑자기 49세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뭐냐면 이야기를 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여러분 어제 잠시 예를 들었지만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이 땅덩어리가 돈댔을 때 이게 있는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까지 다 어떻게 하늘이 도는 거지. 왜? 나는 중심으로 가만히 서 있고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 내가 지금 보는 것에 있어서는 내 경험에서는 뭐야? 나는 가만히 있지. 뭐가 움직여? 하늘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경험에 있어서 하늘이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늘이 움직여요. 내가 착각한 거야. 착각한 거야. 그게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거야.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리고 그때부터 얼마나 인식적, 지식적 전환을 하려고 노력했냐고. 그 지동설 하나 때문에 생긴 대단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고 그 데카르트 때문에 나중에 아이작 뉴턴까지 오는 겁니다. 서양의 근대 사변에 있어서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게 그게 지동설, 지동,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다 놀랐죠. 다 놀랐지. 그리고 그 놀란 것에 의해서 정리가 돼가지고 야 세상에 눈에 안 보이는 중력까지 발견했네. 중력을 발견했다는 거는요. 상상 초월입니다. 내가 회원님한테 너 웃어요? 아 내가 이야기를 웃네? 근데 내 마음속으로 웃어 한다고 안 웃잖아. 에? 왜냐면은 근데 내가 지금 말로 하고 이렇게 웃긴 일을 하면 웃게 되지. 항상 어떻게 어떤 작용은 그 작용을 움직이는 매개가 있어야 돼.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중력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측정돼요 안 돼요?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때 과학으로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가지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걸 드디어 발견했다는 것을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그냥 서양의 과학 문명이나 내지는 사변이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이니 예지. 여러분 데카르트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좌표를 찍어가지고 이 공간의 물체를 숫자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걸 개발했을 때 우리나라는 뭘 당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금 이쪽에서는요. 한쪽에서는 모든 공간의 것을 필기해낼 수 있는 능력 내지는 어떻게 드디어 운동, 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우리는 뭐냐? 오랑캐한테 처맞고 있었다. 한 놈은 도망가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보면 참 묘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불우한 겁니다. 불우한. 그러니까 세종 때 우리가 잘 아는 장영실 이런 사람들 왜 계속 등용이 안 됐을까? 그놈은 그냥 물질 문명에 대한 천박한 배경. 오늘날 의사들은 참 대접 잘 받고 사는데 옛날들 허준 드라마만 봐도 그죠? 못 고친다고 쥐가 아픈 건데 왜 못 고친다고 의사가 처맞아야 되느냐고. 응? 그러는 그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사니까 누가 의원 되고 싶습니까? 그냥 공자를 맹자를 어떻게 그런 어느 날 매우 암기하지. 암기하는 거하고 자기 삶하고 또 다르잖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참 연대기 비교해 보면은 야, 참 우리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불우했구나. 그런 속에 빠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다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게 엉뚱한데 지금. 예? 들어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냥 나라에서 그렇게 잘 가르쳐가지고 해가지고 여러분 얼굴 뜯어고치는 의사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그 돈 번대요. 다 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세상에 놀랄만한 일을 경이로운 일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경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일이. 한번 다음에 이제 뭐 연기법이나 이런 구절 나오면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행이라는 무명 행할 때 행만 하더라고.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명 행에서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야. 잘 모르는데 모르고 시작한 행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일어났대. 행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해. 있음에 의해서. 기독교 가면은 뭐 어떻게 신이 뭐가 있으라 하면 있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게 무슨 복음서야? 뭐가 있으라 하면 있고 뭐 있고 다 있어 시작 이거로 시작하는 거거든. 원래 어떻게 본성이라는 것도 그것부터 있고 인의예지가 기본이고 하는데 부처님 뭐예요? 엄청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세상에 대해서 규정이 지었어요. 안 그러면 세상은 그렇게 재행 무상한 것이다. 행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놀라지 않고 그렇지. 세상 살다 보니까 다 무상한 거야. 무상하면서 어떻게 내가 무상을 인정해요. 어떻게 그래도 나는 그냥 안 늙어야지. 그래서 공원 뺑뺑 돌고 잘 먹어야지 하면서 오래 살아야지. 그래 더 가져야지. 이래 불교가 될 리가 있나? 놀랄 일이 생길 일이? 그렇지. 자, 그렇게 가는 거. 자, 천장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런 후에 반대편 비구들 중에 말귀가 더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되는 비구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존자들은 뜻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일치합니다. 존자는 이런 이유로 뜻에 대해서도 일치하고 표현에 대해서도 일치한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존자들은 논쟁하지 마십시오. 요즘 뭐 이런 신년달력 나와서 달력들 보면은 요즘 글귀들 들어가 있잖아요. 시사 좋은 글귀들 다 들어가 있어. 시사 좋은 글귀들 다 들어가 있어. 우리 노래말도 다 그렇고 좋은 글귀들 다 들어가 있고 특히나 서정적 은사들은 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뭐 그냥 서정적으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때로는 우연도 있고 때로는 행운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연말 송년법회 할 때는 시집 한 권씩 주면서 어떤 시집에는 돈 넣어주고 어떤 시집에는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뽑기 따라서 그래서 마지막 날 기분 좋게 해보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꽝도 넣는다. 어때? 꽝을 넣어주고 난 다음에 꽝을 다 위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위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꽝으로 끝난 건 아니잖아. 다음 기회에 저 더 야박하네. 언제 올 줄 알고 우리는 바로 AS 즉시로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재미죠. 그런데 그렇게들 다들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차분하게 침착하게 살면은 내가 저것 할 일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해야 한다. 잘 파악한 것은 잘 파악한 것이라고 명심하면서 법규를 설해야 한다. 9번 비고들이여 그대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분쟁하지 않고 공부 지을 때 다른 비구가 계를 범하고 유를 어길지도 모른다. 자 그렇게 해서 합승단이 생겼어. 절에 오니까 다 어떻게 해요? 절에 오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항상 절에 좋은 일이 생깁니까? 때로 사람들 모이니까 불편한 일도 생겨요. 불편한 일도 생기지. 그게 법과 유를 어길 줄도 모르지.
왜냐니까 사람이 내가 배운다고 해가지고 딱 그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 어떤 사람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더디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엇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또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길지도 모른다. 10번째,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싸우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구들이여, 이 경우 그대들은 서둘러 질책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뭐 누가 뭐 잘못했다고 미리 잡아가지고 딱 꼬집으면 안 돼요. 꼬집으면 아픕니다. 질책해서는 안 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검증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요즘 뭐 우리 법륜스님 직문직설하고 뭐 하시는 것도 근데 경전 보면 부처님이 제자들이나 오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냐니까 제자들은 승단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한테는 바로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아니고 바깥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정형구를 볼 거야. 예? 담소를 나누고 기억할 만한 대화를 나눈다 했잖아. 기억할 만한 대화를 나눈다는 이야기는 소위에서 기억할 만한 거리를 서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 차츰 서로가 기억할 수 있는 여러 장면들을 축적해 올까. 축적해 오면서 그때가 되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냥 곧바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런 질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담소를 나누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할 만한 이 정형구가 따라오죠, 그죠? 기억할 만한 일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면은 그 사람하고 그러한 경험적 만남의 축적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 얼굴 보고 내가 딱 알면요. 그럼 이제 도사지. 나는 도사로 만나는 게 아니거든. 그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충분히 나도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들한테 드러내고 여러분들을 나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여기서는 검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도요. 언젠가 한번 내가 그냥 이야기하려면 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니까 따로 면담을 해가지고 한 명 한 명 내 이야기 준 적도 있어. 근데 그때 다 이야기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어떻게 다 이야기를 해요? 왜? 잘못 이야기해서 오해를 불러올릴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야기하면요. 그때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다 이야기 못합니다. 왜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대의 이익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익될 만한 이야기만 드리는 거죠. 안 그러고 내가 여러분들 따지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렇고 저렇고 옳다 그러다 할 일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걱정은 하죠. 이러면 더 좋겠는데 저러면 또 좋겠는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걱정을 혼자 내 덕백으로 하기도 하다가 내지는 막 걱정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이야기하면 그러게 말이야 라고 추임새 넣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보면 누가 이렇게 도움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진짜 그냥 할 수 없이 끝낼 때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끝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이야기는 참 저는 그렇게 많이 하질 상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잘 안 보이잖아. 그죠? 근데 남이 되면요 잘 보입니다. 남이 되면 내가 무슨 도사라서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이라서 잘 보입니다. 나하고 달라서 잘 보입니다. 근데 나하고 달라서 잘 보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하게 삶을 이끌어 왔느냐 했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겠죠. 그렇지만은 그 도움되는 방향이 항상 제가 장점과 단점은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해서 흠결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만 조용히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는데 큰 도움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내 스스로도 그걸 항상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검증해야 돼. 이게 태도입니다. 부처님도 그런 태도로 가지셨고 제자들한테도 자세히 검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친절한 상담자가 돼야 됩니다. 친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상담자로 보면은 부처님은 칼 로저스 같은 인간 중심의 상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도 성가시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도 괴롭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을 것이며 자기 견해에 국집하지 않고 쉽게 그것을 실통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 사람을 해로움에서 벗어나서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말이 서로 통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떻게 댁에 계신 분들하고도 말 안 통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지금 2박 3일 동안 말 안 통해가지고 아주 혼나고 왔던데 엄마하고 안 통합니다. 왜냐니까 같이 안 살아서도 문제 있지만은 전혀 생각이 달라서 그렇고 경험치기 달라서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는 공간이 같았다는 얘기, 느끼는 공간이 같았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왜 말이 안 통하느냐? 느끼는 공간은 같습니다. 근데 생각의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부딪힙니다. 느끼는 공간이 같기 때문에 뭘로 부딪혀? 감정으로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를 집에서는 뭐로? 생각의 차이로 부딪혀요? 감정으로 부딪혀요? 감정으로 부딪힙니다. 왜? 내 생각을 왜 난 당신은 뻔히 알 건데 몰라주느냐라는 야속함이 앞서는 겁니다. 그게 자식한테도 그렇고요. 배우자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감정이 집에서 많이 부딪힙니다. 왜? 댁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아요. 감정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 서로 말을 하면서 살아요? 어이 하면 잘 알아들어야 돼. 어이 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구야 하면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구야 하면은 왜냐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생각하고 지시하거나 뭐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너무 가까워서 그렇게 감정의 대립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친척들하고도 많이 싸우죠. 왜냐하면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친척들하고 계약서 적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척들하고도 생각은 물론 개입돼 있지만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남하고는 싸워요. 냉정해져요. 왜? 계약서가 있거든. 안 되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법원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보다는 그거는 절차로 그렇게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남하고는 절차로 다투는데 집에서 어떻게 절차를 이야기를 하면은 훨씬 덜 싸울 건데도 집에서 절차로 이야기를 해요. 안 그러면은 서로 그냥 나중에 보니까 오해야. 근데 부딪힌 건 감정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가까워서 그래요. 가까운데 그것이 서둘러 우리나라 사람들 안 그래도 빨리빨리인데 서둘러 질책하고 그것을 나보다는 남의 탓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기죠. 그래서 자세히 검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일지도 모릅니다. 11번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그대들에게 나는 성가시지 않을 것이나 저 사람은 겨울 것이다. 왜냐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를 왜 모르겠어요? 내가 배우자를 알려고 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알려고 안 하고 좋아해. 근데 난 좋아한 적이 없는데 그때 결혼할 때만큼은 좋아했어요.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들고 시작한 거예요. 그냥 마음에 든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알려고 해본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좋아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고 배우자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좋아하는 장면만 자꾸 연출하려고 실은 가장돼 있습니다. 화장에 꾸며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긋날 살아보니까 어떻게 내 좋아하는 장면만 있을 때 몰랐던 장면들이 막 있어요. 근데 몰랐던 장면을 마구마구 드러내요. 안 그러면요 하도 혼내니까 가끔 드러내다가 움츠려들여. 그러니까 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마구들은 바깥에서는요. 예의 범절도 차리고 뭐도 차리고 하고 친구들 만나면 드러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알시려면 친구가 되는 게 좋습니다. 친구가 되려면요. 예, 부부의 정을 쌓을까 우정을 쌓아야 될까? 우정을 쌓으십시오. 그래서 그냥 친구로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살기가 훨씬 나아지고, 아니고 어떻게 뭐 네 편이니 내 편이니 하다 보면 절단 납니다. 11번 비거들이여, 그런데 만일 그대들에게 나는 성가시지 않을 것이나 저 사람은 괴로울 것이다. 저 사람은 분노하고 앙심을 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견해에 국집하지 않고 쉽게 그것을 실토할 것이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못 알아서 좀안 됐기도 한데, 그렇지만 내가 조금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야기하면 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이렇게 경전 공부할 때 깜짝 놀랐지. 뭐야, 이게 불교 맞아? 하는데 지금 초기 경전 읽어보면 우리나라 사람 다 놀랍니다. 불교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해봤거든요.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소원 들어줘야 불교지. 내지는 어떻게 한 소식 하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날아다니는 꿈까지 꼬엽 불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런 대화의 장면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놀랍니다. 이게 지금 초기 불자를 번역했는데도 그래서 소승불교라 그러구나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불교 아니라고 접근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온 지가 이제 거의 뭐 10년이 다 돼 갈걸요.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판해놓고 안 팔려요. 안 팔려요. 사람들이 읽는다는 거야, 안 읽는다는 거야? 스님들은 읽으라고 권장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이 이때까지 익숙한 현상적 불교, 그게 그냥 집착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 왜곡이 일어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생김으로써 훨씬 사람들 설득하기가 저 같은 경우는 수월해졌습니다. 수월해졌다는 얘기가 내 말로 한만 하면은요, 그건 네 생각이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랬나? 라고 관심이 생겨서 차츰차츰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훨씬 수월해졌죠. 그래서 뭐 광복 스님이나 대린 스님이나 전혜정 박사는 참 혁혁한 공로를 세운 건 사실이나 이것에 대해서 더 다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이것만 해도 어디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칠만 하죠. 요즘 같으면은 옛날 그냥 우리 속된 말로 쌈팔렸던 때 이런 이야기 하면요, 저리 아무도 안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와서 진지하게 1시간 이상을 앉아서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것만 해도 참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견해에 국집하지 않고 쉽게 실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람은 해로움에서 벗어나서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괴로운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해로움에서 벗어나서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큰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바라면서 기도하는 거, 그것만 내가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참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마음을 잘 써야 되겠어요.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이익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냥 법회 시간에 기도해라는 이야기를 했죠. 기도하는 것은요, 나하고 대화할 때 기도를. 그래서 내 삶과 대화를 할 때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되지도 않는 세속적 욕망 가지고 기도하는 그것은 참 수준 낮은 일이라 종교적이지 나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거지. 그래서 저는 기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도야말로 뭐냐면은 종교심의 원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나하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과 대화를 하는데 막연한 기도는 그는 그냥 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다 해결하지 다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2번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그대들에게 나는 성가실 것이나 저 사람은 괴롭지 않을 것이다. 아니 사람이 몰라서 괴로워요.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살아요. 모르는 대로 불편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다수 불자들이 초기 불점 모른다고 그 사람이 불교하는데 큰 문제? 어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불교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신학적으로 불교를 하는 것을 뭐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시나 저는 성가시죠. 제 입장에서 불교는 신학적으로 해야 돼요. 해탈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불교는 신학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해탈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해탈이라는 이야기가 어렵다면 변화의 입장에서 해야 돼요. 변화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개선이 있겠어요. 소위 이야기해서 그 개선을 넘어서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개선이라는 것은 내 일부를 뜯어 고치는 게 개선이지만 사람이 달라지는 건 새로 완전히 태어나는 것. 그것을 해탈이라고 했을 때 신학적 입장은 그 해탈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신학적 입장은. 기도 한번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달라집니다. 바라는 것만 잔뜩 더 많아지지. 그래서 내가 달라지는 것으로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분노하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견해에 국집하여 쉽게 그것을 실토하지 않을 것이다. 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지가 나도 한 20년 됐는데도 그렇게 안 바뀝니다. 우리 절에 오는 사신분들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예? 아유 우리 아들 요즘에 요거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 이거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답니다. 그렇게 안 달라져요. 그래도 실은 쉽게 안 바뀌는 것 같아도 누가 불편해? 내가 불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진짜 어제 그랬잖아요. 기도 이렇게 당달에 하는 거래요. 내 인생 말미에 가서 진짜 나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내년 3달에 쌀 이만큼 또 다 올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제 들어오는데 49제 지내온 사람들이 몇 번 절하는가 모르니까 뭐 보탕이 몇 번 절한다고 이야기하니까 봉투에 돈 넣는다고 나갈 때마다 봉투 내야 되니까 내가 아니 그냥 한 번만 내셔도 돼요 하니까 지휘자가 옆에 있더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다 알지. 뭐 절도 운영돼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 온 사람은 한 번만 내라면 한 번만 내지. 우리 절 입장에서 한 번 내야 돼요. 10몇 번이나 20번이나 내야 돼. 이제 그런 거지. 애교 뛴 이야기죠. 애교 뛴 이야기인데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한테 아니 100번도 받을 수 있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번 한번 절에 오고 말아야 되겠어요. 실은 우리 절을 아니래도 다른 절이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돼. 다시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여러분 뭐냐면은 산란철 지나고 난 다음에 치어방류 하잖아요. 치어방류하면 그 물고기 방류한다고 내한테 다 잡혀요. 어느 어부한테 어떻게 잡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치어를 방류해야 이익인 거야. 마찬가지로 사람들한테 한 사안으로 해가지고 오해가 일어나면은 진짜 다음에 절에 안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절에서 과도한 기도비, 과도한 등값, 과도한 너무 제사를 하는데 그래 돈을 많이 드느냐고 그런 거 그냥 절제해가지고 그렇게 다르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살림살이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벽을 닫는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그게 경험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장 보면서 제하는 비용을 더 올려야 되나 하면서도 말자 하는 이유가 실은 그러니까 누가 우리 절 싸다니까 이제 저렇게 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스님은 제 안 한다면서 또 저를 받아준다고 나한테 궁시렁궁시렁 합디다.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아시죠? 그죠? 네. 13번 비구들이여 그런데 만일 그대들에게 나도 성가실 것이고 저 사람도 괴로울 것이다 하는 게 있죠. 아유 성가신데 이야기하는데 다 이야기가 이해 안 돼서 아이고 또 저런 이야기 하시네 또 그냥 옛날에 그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제발 그냥 천도제 해가지고 뭐 그냥 별 소용없다 이야기 하지 마시고 천도제 많이 들어야 된다 이거라. 기도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 그러고 천도제 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나 자바 안경에 나오는 돌은 물에 깔아앉고 기름 물에 뜨는 이야기를 그렇게 해줘도 경전에 그래 하든 말하든 상관없어. 여러분 가라앉은 돌을 때란다고 가라앉아요? 떠요? 가라앉아요? 물에 뜬 기름을 가라앉아라 기도한다고 안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업이 마찬가지야. 업이 가벼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가벼워요. 업이 중한 사람은요. 그 가보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인지상정 아닙니까? 천도제 한다고 다 된다고? 그런 것 같으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천도제 하지 뭘. 지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옛날 그 뭐 투캅스라는 영화 보면은 돈 실컷 받아먹고 교회 가서 회개하지 뭐. 그런다고 되느냐고. 그게 아닌 거란 말이야. 아닌데도 과도하게 그렇게 조장한다면 그건 불편한 거잖아요. 왜냐면은 평소 살기를 잘 살아야 되겠죠. 평소 살기를 잘 산다 해서 이 잘 사는 스펙트럼이 여러 가지고 수준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그 농도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그래서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습니다. 저 사람은 분노하고 앙심을 품을 것이며 뭔 이야기하면 지한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틱틱 때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하고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과거에 자기 신학적 불교에 대해서 나무라니까 자기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 준 건 맞지. 그런데 당신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물에 빠진 놈이 건지는데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촥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상처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근데 물에 빠진 놈 건질라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가지고 나도 괴로워. 끄집고 나오려니까 이게 어떻게 잘 끌리 나와. 오만대 다 잡아가지고 두드러 패고 끌고 온데 핥히고 다 그래. 나도 상처나고 쟤도 상처나. 심한 상처 났어? 나도 상처 났지. 에? 그렇게 상처가 난다고 나오니까 어떻게 관세음보살처럼 이렇게 못 건져주나 이야기하는데 살려주니까 한나는 소리가 지 상처 났다고 말한다. 지 살려준 줄을 몰라.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래 일단은 살려놨으니까 살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뭐 니 알아서 잘 사는 거지. 살려놓고 인공호흡 안 하는 것만 해도 천만 원이지. 인공호흡 하려면 어떻게 입 맞춰야 되잖아. 곤란합니다. 자,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해롭에서 벗어나서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성가시고 저 사람은 괴로운 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이 사람을 해로움에서 벗어나서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큰 것이다라고 생각되면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14번 비구들이여 만일 그대들에게 나도 성가실 것이고 저 사람도 괴로울 것이다. 나도 성가시고 저 사람도 괴로울 것이다. 헤이나가 나도 성가시고 엄마 이야기하는 게 성가시지. 근데 엄마는요. 아유 저년 만나가지고 내가 좋은 것 없다고 그러면서 괴롭고 저 사람은 분노하고 앙심을 품을 것이며 자기 견해에 국집하고 쉽게 그것을 실토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니까 경험의 시대도 다르고 지금 현재 사는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 아까 내가 잠시 오전에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했지만은 전통적으로 우세했던 관념을 기성은 버리려고 안 합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해서 하죠. 근데 실은 그것은 전통적 관념이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하는 것이지 이미 그 전통적 관념은요 물 건너 갔습니다. 그거 말고 여러분 요즘 유튜브만 봐도 요리 잘하는 놈들을 많은가 이런 저런 비법이 얼마나 많은가. 소위 이야기해서 옛날 우리 모친이 끓여주던 국 끓이는 방법하고 완전히 달라. 물론 엄마가 끓여주는 국맛이 좋았지.
근데 그때는 참 먹을 거 없이 그래도 그 한 그릇에다 얼마나 맛있게 잘 먹었는데 지금은요 진짜 많아요. 우리 모친이 항상 요리 프로그램 보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한테 제재료 갖다 줘봐라. 뭐 만드는 게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재료도 많고요. 방법도 많아서 옛날 엄마들이 요즘 나오면은요 칼 들고 보험 못 갑니다. 그 정도인데 인정돼요, 인정 안 돼요? 인정 안 되지. 장도 담궈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어디서 붙여와서 남의 집에서 뭐 만들었다면 그게 인정이 돼요, 납득이 돼요. 에이 그거를 그 집 갖다 주고 이거는 이래 나와야 된다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해. 그게 전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절을 사는 젊은이들 내지는 우리하고 경험치가 다른 사람들은요 이미 그 관념 자체가 우리하고 괴를 달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들한테 말 잘 들었습니까? 나 말 잘 들었다 하겠지. 근데 부모들은 그때도 혼내고 잔소리하고 했어요. 왜? 나도 얼마나 말을 안 들었어. 난 진짜 충직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이거든. 근데 하는 이야기가 나보고 개초래이라 그래. 나도 아무 때나 막 지 맘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어떻게 내 경험칙이 다른 거예요. 내 경험칙. 부모 세대하고 다른 거지. 그걸 우리는 제너레이션 갭이라고 세대차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새로 부모도 자식을 새로 경험한다고 생각해. 내가 낳은 자식 아니야. 여러분들은 제발 나이 들어가지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하지 마세요. 아이 그렇구나. 아 그렇네. 그랬어? 이렇게 하시는 게 음식도 잘 얻어먹고 용돈도 받고 할 길입니다. 자, 그래서 국집하고 쉽게 그것을 실토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해로움에서 벗어나서 유익함에 굳건히 머물도록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면 그 사람에게는 무관심해야 된다.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야. 무관심해라는 이야기는 거리를 둬야 돼. 거리를 둔다는 이야기는 거리를 둔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무관심이라고 했으니까 약간의 냉정기를 거쳐야 된다. 냉정기를 거치다 보면은 서로 탐색을 하겠지. 탐색을 하면은 탐색하면서부터 첨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하게 됩니다. 15번까지만 읽고 마칩시다. 오늘 다 읽으려 했는데 이거 끝나는데 시간이 또 그래서 비구들이여 이제 왜 그러냐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사이좋게 화합하여 논쟁하지 않고 공부 지을 때 항상 문제는 언제 생기느냐 평화로울 때 생깁니다. 왜? 상호 비방 비열한 견해 마음의 상처 불편함 반감이 생길지도 모른다. 아니 사이좋게 화합하여 논쟁하지 않는데 왜 이런 게 생기느냐? 지혜의 부족.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는 얘기는 아직도 뭐야? 나의 쉬운 말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로 아상이 앞서 있기 때문에 사이 좋다고 해도 내가 사이 좋고 내가가 우선시다 되어 있다. 그때 뭐야? 평화로운 것 같지만은 심심하잖아. 그래서 꼬투리를 잡아요. 비방. 그리고 어떻게? 약간 삐뚤어진 생각을 해요. 견해. 그러면서 상처를 입게 되고 불쾌감, 반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모든 것이 원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아니고 어떻게? 원만한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지혜로움이 있느냐. 지혜롭고자 하느냐 마느냐가 세상의 평화를 결정짓습니다. 마칩니다.